8월 26일 수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남북 간에 최근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6항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합의문은 사실상 합의문이라고 볼 수 없고 보도문안이라는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북한의 수석 대표격인 황병선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어제 평양으로 돌아가서 이번 북남 긴급 접촉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사태들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벌이는 경우 정세만 긴장시키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는 심각한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측이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북측을 자극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남측이 지레목함 도발 그리고 이 DMZ의 포격을 조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가 어려운 조건에서 이전 정권과는 다르게 대통령이 월요일날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사과와 재발 방지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강경 발언을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북측이 어쨌든 우회적이거나 둘러가거나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거나 그런 유감이라는 표현을 얻어냈고 긴장을 해소하기로 한 데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없다라는 평가를 합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밀어붙였어야 됐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북을 좀 몰아붙였어야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북은 틀림없이 9월 중에 또 다른 도발을 할 것이다. 그게 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북측에 북이 원하는 의사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부분들을 해줘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고위급 당국자 회담이나 또 이산가족 상봉 실무 접촉이나 더 나아가서 이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이런 일들이 원활하게 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북은 9월 중에 도발한다. 그럼 왜 9월이냐? 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군데를 통해서 얻은 정보일 수도 있고 그런 정보를 판단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을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제가 북한이 왜 어제 새벽에 합의를 했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하나는 남측의 박근혜 정부가 정확하게 임기 절반의 반환점을 도는 날이 어제 8월 25일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2월 25일 날 취임했으니까 2년하고 반이 딱 지난 시점이 어제인 2015년 8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측은 이항의 합의를 할 바에야 어제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생색을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제가 그저께도 이야기하고 어제도 약간 운을 띄었는데 미국 국방부에서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어제겠죠. 이 북한의 사태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은 아마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어떻게 더 강한 억제력을 구사할 것인가 하는 회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북한이 지난주부터 목함 지뢰 이후에 DMZ 도발을 한 직후 한국 국방부 측에서는 미국 측에 더 많은 전략 자산을 한국에 배치를 협조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전략 자산이라는 것은 B1, B2, 또 B-52 같은 폭격기와 그 다음에 핵추진 잠수함 같은 미국의 최첨단 고성능 무기, 즉 북한이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무기들을 당분간 한국에
배치를 좀 해달라 하는 내용을 미국이 결정하는 문제였을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에 한반도 사태를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것, 큰일만 터지지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식으로 그냥 굴려가면서 뭐 쿠바나 이란이나 이런 부분에서 외교적 성과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미국의 국방부나 군 고위 관계자들은 생각이 조금 달랐다고 봅니다. 북한을 이번 기회에 끝까지 몰아쳐서 한번 버릇을 고칠 수 있는 골든타임일 수도 있다라고 미국의 군 고위층들은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르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세게 이번에 판문점 협상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북이 명확하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판문점에서 일어서서 한번 오고요. 월요일 미국의 국방부 회의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산 무기들을 배치하겠다라고 발표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벼랑 끝 전략을 우리가 한번 구사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국민들이나 한국의 언론, 여론 지도층들은 한국은 북한처럼 막가는 방식으로 치킨 게임을 벼랑 끝 전술을 쓸 수 없다. 우리는 지켜야 될 게 많으니까 북한하고는 다르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북한의 김정은이는 지킬 게 없겠습니까? 간신히 3대 세석을 해가지고 지금 내부를 따뜻거려 가는데 여기에서 미국에서 전적으로 풀 배팅을 해주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미국의 고성능 무기들이 한국에 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국지 도발을 하거나 전면전이거나 선제 공격을 했을 때 북한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항상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는 가진 게 많아서 지킬 게 많아서 북한처럼 막 갈 수는 없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두려움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북한은요, 한국이 좀 더 세게 나올까봐 긴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타협한다라는 부분을 알고 북한은 아마 배짱을 약간 튀기면서 협상문안 6건에 자신들이 뭐 잘못한 건지 자신들이 재발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를 불명확하게 애매하게 유감이라는 표현과 비정상적인 상황이 또 생긴다면이라는 말 속으로 그냥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민간의 뭐 교류, 협력, 또 더 나아가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실무적 협상에 또 뒤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오이사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섞어서 자기들도 나름 얻었다라고 하면서 뭐 한국 측이 원해서 유감이나 이런 표현을 넣어줬지만은 결국 그 뜻은 우리가 잘못했다거나 재발 방지를 약속한 거는 지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그것을 황병수가 어제 북한에 돌아가서 남측이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또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는 국문학 교수가 국어학자가 이 남북회담에 배석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협상에 좀 세게 나갔어야 된다. 그럼 왜 이렇게 마지막에 극적인 타협을 해주면서 이렇게 했느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밀어붙여서 북한이 조금 더 겁을 먹고 손을 들었다면 아마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늘을 찌르듯이 더 올라갔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이번에 잘 대처했다. 그리고 역시 박근혜다 해서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국면이 있습니다. 근데 기왕에 북한의 버릇을 고치려고 했다면 좀 더 밀어붙였어야 된다. 북한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확실하게 지정학적인 대북 안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약간 물러선 거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
왜 이렇게 이번에 합의를 봐주고 그 다음에 또 대화를 갖다가 열어놓고 간 걸까요? 저는 북측이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합의한 대로 고위급 회담하고 또 더 나아가서 교류 협력하고 이산가족 상봉하고 이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 달도 되지 않아 가다가 삐걱거리는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저는 북한이 9월 달에 도발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10월 달에 도발할 거라고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가 갔을 때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 10월 10일 중국어로는 쌍십절이고 북한어로는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으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요. 자, 전체적인 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일정을 한번 봅시다. 중국의 전성절 열병식이 9월 3일 날 열립니다. 자, 지금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시진핑이 9월 말에 미국을 갑니다. 유엔 총회에 시진핑이 고위급 토론회에 참가하는데 그 날짜가 9월 28일이고 그 날을 전후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인 시진핑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최대 국경일 쌍십절이 10월 10일 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항일 전성기념일이지만은 북한과 중국 간에는 항미 전성기념일, 자기들은 6.25 전쟁을 이겼다고 주장합니다. 전성기념일이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 전후로 해서 중국과 북한 간에 항미 원조, 즉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도한 이 중국의 업적을 기리는 행사들이 그 전후로 해서 상당히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이에 정상회담이 10월 16일 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시진핑이 오바마를 만날 때 북한의 위기를 가지고 북한의 도발에 의한 지정학적인 위기를 가지고 이슈에 던져놓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과 오바마 간의 회담에서 이런 문제들이 테이블에 오르는 시점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뭐냐? 이번에 북한이 확실히 느낀 건 하나 있을 겁니다. 도발을 해서 협상에 끌어내는 것. 그것도 여태까지의 협상 수준이 아니라 최고위층을 도발에 의해서 협상에 끌어내는 것. 이 부분이 가능하구나라고 북한은 판단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일본까지, 중국까지 다 끌어들여서 한마디로 북한이 개판을 치고 도발을 하고 그 도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이 심각하게 정상회담을 연이어서 하는 그 시점을 저는 9월 말 시진핑이 미국에 가기 직전이라고 보면 즉 9월 20일 때에서 북한이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의 이번에 합의를 한 달쯤 굴려가다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판을 깨면서 9월 20일 때에 대형 도발을 하고 그 도발은 한국을 겨냥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이 다 부담스러워하는 종류의 도발이 되겠죠. 그렇게 할 겁니다. 북한은 미국의 이번에 한국에 대한 방어 의지, 즉 미국은 북한 보고 사고 치지 마라 뭐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제하라고. 근데 중국은 남북한이 다 자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부는 이번에 북한의 도발에 확실히 한국을 서포트해 주겠다. 각종 전략 자산 무기들을 한국으로 다 보내주겠다는 의지를 피력을 하기 직전에 상황이 소독됐습니다. 자, 북한이 좀 더 끌고 갔으면요. 초반에 완전히 오판을 해가지고 미국이 여기에 깊숙하게 개입해서 북한을 갖다가 압박하는 양상이 나타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중국의 전성기념일과 미국의 의지를 확인하고는 일단 여기서 스톱을 해놓고 아마 한국과 협상을 진행하다가 한 달쯤 뒤인 9월 25일 전후로 해서 대응 사고를 치면서 그 이후에 미국도 끌어들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남북 간의 합의가 일단 항고비를 넘긴 부분이지 이것이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다. 북한은 또 사고를 친다. 사고를 치는 시점은
9월 25일 전후다. 그리고 그 사고는 한국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 미국까지도 중국까지도 다 겨냥한 대형 사고일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좀 더 북한을 밀어붙였으면 북한이 확실하게 손을 들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 라고 생각합니다.